교수님, 오늘 우리가 좀 새로운 방식을 좀 동원을 하려고 그래요. 네. 이게 제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네네. 리버티 벨 센터에 가서 와. 직접 사온 거예요. 이게 와. 리버티 벨입니다. 그 유명한. 리버티 벨. 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우리 교수님께서 네네. 땡 하고 올렸어요. 이 시작하는 리버티. 네, 리버티. 자유의 종을 울리겠습니다. 오, 예, 멋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울리고 하겠습니다. 네. 리버티 벨입니다. 진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네요. 이게 현정국님께서 뭐 이런 거를 보내셨는데, 정치적 표현보다 북조선과 탈북민의 삶의 계몽운동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지식과 지혜로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그렇죠. 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맨날 어떻게 그 옥수수만 먹겠습니까? 이것저것 먹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다라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언론이 지금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언론을 통해서 그 쏟아지는 한국에 관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 뉴스들을 찾아서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주로 중국이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그 중국 관련된 기사를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관련된 기사. 네네네. 어떤 내용이시죠? 네, 첫 번째가 그 중국제 핸드폰의 스파이 기기 위협, 위기 상황에 일본 사이버 방어를 서툴러라. 다카이치 사나의 전 전무상의 독점 인터뷰라는 제목의 석강흐지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웨이가 만든 그 TV,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나 이게 그 스파이 그 칩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이 공격을 대비해서. 그래서 저도 어디서 보니까 이 하웨이하고 계약들을 다 지금 파기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은 안 그러나 보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이게 그 전쟁에서는 그 정보전이 가장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의 정보를 많이 확보한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버전이 어쩌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 완전히 구멍이 들렸다.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그렇게 그 한국에 대해서까지는 언급되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기사는 앞으로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아주 그 철저히 그 사이버 공격에서 국민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일본은 지금 하웨이하고 끊고 그 중국제 그 하웨이 휴대폰을 안 쓰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중국의 통신기기 하웨이 부회장 체포와 함께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중국 제조기기의 배제가 진행되고 있다. 공산 독재 국가에 위한 군사 하이테크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험이란 무엇인가? 해외에서 일본에는 하루에 4억 6천만 회나 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 4억 6천만 원? 6천만 회? 일본이요? 일본이 하루에 4억 6천만 회요? 네, 하루에 4억 6천만 번이나 되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더 많이 받을 텐데. 한국은 지금 그 남북 대처하고 있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더 많을 것이고, 개인보다도 그런 그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집중돼 있을 겁니다. 한국 정부라든가 그런 군사 기관, 뭐 국방부라든가 미군에 대한 그런 그 기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억 6천만. 일본이 뭐 4억 6천만 번이면 한국은 뭐 더 많을 수도 없겠죠. 네, 이것에 대해서 그 독점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이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의 총무상입니다. 총무상. 총무부가 한국에는 없지만 총무부 장관. 총무부 장관. 전 장관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이분이
말하기에 저는 뭐 이런 빠른 단계에서 중국 제조 통신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렴하고 성능도 좋다고 해서 일본이나 세계 각국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은 네. 그 정보 누설 뿐만 아니라 뭐 인프라나 의료 현장에서는 그 사람의 목숨에 관한 그 의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 중에 그런 사이버 공격을 받고 그렇죠. 수술을 진행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환자의 그런 의료 정보가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인물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 의료 정보가 빠져나가면 네. 계속 그렇잖아요. 원래 한번 그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한번 했죠. 영국 병원에. 네네네. 한번 한 적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하웨이는 절대로 쓰면 안 되겠네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이게 그 증명된 일이고 예. 캐나다 정부가 이렇게 뭐 법적으로 체포를 할 정도로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것이 저도 한국에서 언론을 보면은 하웨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뭐 구출운동 하고 있다라든가 하웨이 부회장을 구출운동을 해야 된다든가 한국이 그런 구출운동을 해요? 한국이 나서서 구출운동까지는 안 하고 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출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기사를 많이 썼다. 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국민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방향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우리 이 이해란 TV를 많이 보시고 알아서 하웨이 상품은 쓰면 안 되죠. 네, 일단 거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10일 날 그 화웨이나 또 GTE라고 있습니다. 충훈통기라고 하네요. 그 GTE라는 그런 그 통신기기 기업이 있는데 그 조달을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두 회사의 제품 사용하기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저기 GT 같은데 저기 중국에서 만든 그 휴대폰이 네네. 아마존에서 1위예요, 1위. 1위입니까? 네. GT. 마찬가지로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GT의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씨는 2004년 이미 상당히 오래됐는데 2004년 9월부터 3년 동안 굉장히 그 일본이 얼마만큼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해 봤군요. 예. 아까 그 4억 6천만 인가? 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2016년 11월 달에 그 미 국방고등 연구계획국 그 DARPA에서 분리된 그 세큐리티 해석 툴 제공 회사가 있습니다. 그 크라이프트웨어라는 그 회사지만은 이 중국제 핸드폰에는 그 백도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게 한 그런 그 전작되어 있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거기에 핸드폰에 조립되어 있었다. 그렇군요.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72시간마다 이용자의 위치 정보, 통화 이력, 연락사 정보, 입력 텍스트 메시지를 중국에 있는 서버에게 72시간마다 보냈었다고 합니다. 통신했었다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 측에서는 그 유저에게 뭐 올바른 데이터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핑계를 하고 있지만은
유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런 개인 정보,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감시당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미 순간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그 중국 인민 모두를 그런 감시 제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민들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다 파악하고 이거는 사상적으로 무슨 자유주의자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항상 감시하고 사찰하고 그래요. 이게 지은 죄가 많잖아요. 이게 무슨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따라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이거 하웨이 핸드폰 이거 계속 쓰려고 그러는 거는 중국 공산당에서 이게 뭐 도청 감지 장치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도 이것은 북과 연반제 앞으로 뭐 전전선언과 병합정과 그런 연반제 통일을 앞두고 그런 국민들을 그런 감시하고 그리고 일부러 안보에 구멍을 들려서 쉽게 적화가 되도록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게 정보도 보내고 북한에게도 정보를 보내고 지금 실제로 군사 안보 완전히 해체를 해버린 상태 아닙니까? GP철수와 그렇죠. 비행 그렇죠. 금지 구역도 이렇게 확보하고 유사시에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격이 수시로 있으면은 개인이 정보가 흘러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지하철이라든가 은행 그런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고 이번에 지금 여기 아이언 KT 아이언 지사가 불났잖아요. 그것도 지금 사이버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광 케이블이 불 붙을 일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 왜 불이 붙냐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한 분이 이걸 좀 한번 좀 읽어드리고 좀 갈게요. 자유대한 사람님께서 화해 핸드폰 기판에 도감청 장치가 있다니까 LG 핸드폰 쓰면 안 됩니다. LG는 하웨이 기판 쓴다네요.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정보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데는 우리가 언저리에도 가면 안 돼요. 공산당들하고는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에도 이 기사에도 뭐 여러 가지 실제 예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의료기관이 피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뭐 사람의 목숨에 잔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악의를 가진 그런 인물이, 그러니까 나쁜 목적을 가진 인물이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페이스메이커 등 심재에 이렇게 기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페이스메이커 같은 심재 안에 매입이라고 할까요? 매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어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몸속에다 이렇게 팁을 넣는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의 감시하에 놓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의 그런 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정보를 제공하게 될 위험도 있다. 그리고 도감청을 통해서 진짜 뭐 암살 뭐 이런 것도 뭐 엄청 잘 일어나겠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주 정말 위험한데 그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네.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특히 일본에서는 그 2020년에 도쿄 올림픽 파라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대대적으로 해외 뭐 관광객 손님도 많이 모일 것이고, 그리고 과거 역사를 봐도 그런 올림픽이나 그런 국제 큰 대회 때 여러 가지 그 첩보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고, 뭐 테러 행위라든가 그렇죠. 그런 혼란 그 사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인민군이 예를 들어서 거기를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네, 그래서 무슨 공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네. 그렇군요.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지금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 뭡니까, 이게 한국 정부는 하웨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경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일본은 이렇게 하웨이에 대한 지금 대책을 발빠르게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 해요. 네. 한국은 지금 중국몽에 같이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나 봐요. 그 중국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국몽은 악몽이고 맞아요. 이제 악몽이죠. 예. 중국몽은 폭망입니다. 폭망. 예. 악몽으로 폭망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뭐 결론적으로는 네. 이제 그 국민 한 명 한 명의 그런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자국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국가가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그냥 중국을 따라서 지금 그 자살길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한국인들이 정말 명심에 들어야 될 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그 이해란 TV를 통해서 이런 그 하웨이 핸드폰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그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그런 얼마나 그 위험한 그 일이 그렇죠. 사이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많이 전해주시고 같이 거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휴대폰 바꾸라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게 하웨이 휴대폰 바꾸라는 얘기였군요. 예.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뭐 공짜폰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장기간 사용 고객께 그냥 그 기기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도 하웨이 제품은 쓰면 안 됩니다. 아마 휴대폰뿐이 아니고 네네. 태블릿 PC도 PC, 네, 태블릿 PC도 이거는 저도 KT에서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태블릿 PC도 바꾸라 그러는데 저도 저게 하웨이 그 태블릿 PC인지 가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 네. 예, 이제 우리는 서서히 공산주의의 실체를 깨닫고 중국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이제 우리는 절대로 거부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그 펜스 부통령이 영설문에 있어서 얼마나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했는가라는 기사입니다. 와해 시진핑의 꿈, 펜스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선전포고 강연에서 종교 탄압을 지적이라는 아, 종교 탄압. 네. 요즘에 그 중국의 종교 탄압이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심합니다. 네. 뭐 저기 뭡니까 그 크리스마스 이 산타 할아버지도 못 오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거 전혀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 속가무지에는 조금 된 기사지만 굉장히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제가 돼서 각지의 아주 장학 행위를 존재시켜야 된다. 기독교 카톨릭 정pon산 바티칸이 성명서를 내는 등 70년 가까이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이
무신론자 집단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었다. 네. 세계 각국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사교 임명권은 바티칸, 로마 교황에 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그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고조를 하고 공산당 주도로 바티칸과 독립된 형태로 가톨릭 단체를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사교 임명을 했었다. 한편 기독교에 기여하는 중국 국내 인민들은 중국 정부 감시나 간섭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이른바 지하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신자 수가 늘고 규모가 커진 지하교회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가톨릭 신부나 프로테스탄트 목사를 구속하고 교회나 관련 시설을 파괴하는 등 단합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올해 9월 하순 바티칸이 중국과 사교 임명권 문제에서 합의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세계에 나왔다. 게다가 시진핑 정권이 위글, 티베트 민족에 대한 종교 단합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권단체나 저널리스트가 많은 중국과 더불어 고발했던 와중에 이른바 있을 수 없는 합의였다. 그러니까 바티칸하고 중국 공산당에 손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 신자 수는 이게 정말 많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트가 3,800만 명, 카톨릭이 600만 명, 그리고 지하교회에 다니는 신자까지 포함하면 9천만 명 이상. 약 1억 명 정도라고 라고 한다. 시 정권은 4월 달에 종교 백서라는 문서를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종교의 중국화를 진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번 나가보세요. 지하교회를 포함한 종교 조직을 앞으로 공산당 관리하에 놓고 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한다 하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자유까지도 이제 완전히 종교의 자유는 원래 공산당에는 없지만 또 지배를 강화시킨다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까지도 이렇게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아래에 다 놓겠다는 선언, 종교 백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4월달에. 사실상 종교 정보원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종교 정보원? 예. 그게 뭐예요? 중국 통일정성 권작부에 임명된 정보원의 주된 업무는 종교 활동을 포함한 일반 주민의 생활과 숨어 있는 위험이 있는 사상이나 활동을 각 지구의 종교 사무국에 보고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보원에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보수도 지불되고 반대로 정보를 게을리하면 벌금이 가해진다. 그러니까 정보 활동을 게을리하면 벌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모택동 시대의 문화대혁명과 마찬가지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하고 똑같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개혁 개방이라고 해왔지만 사실상은 경제적인 개혁 개방을 지향했다고 자유진영도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자유진영이 속은 거죠. 속은 거요. 속은 거고, 또 강화를 시키고 그 속는 사이에 중국은 재료까지 겸비한 거대 깡패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가는 곳에 국제 질서가 마비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다 국제 질서를 다 마비시키잖아요. 뇌물 주고 뒷돈 대고 그렇게 해서 약탈하고 또 남의 기술을 훔쳐가고 이 중국 공산당 세력은 완전히 깡패 세력이에요. 이게 이것이 또 그런 종교정보원 시스템을 가동시켰다는 것은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그런
집안마다 다 이거를 박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주민들의 생활을 감시한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그래요. 네. 네, 북한이 이제 한 3명, 4명 있는 중에 누군지 모르는 감시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죠. 네. 항상. 그러니까 이것이 그 모택동 시대 문화대혁명과 똑같은 콤포천지의 개막이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티칸이 왜 합의를 한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뭐 카톨릭 신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10월 4일 날에 하드슨 연구소에서 아주 강력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악한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아주 독실한 그 카톨릭 신자라고 나와 있네요. 카톨릭 신자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세요? 저는 프로테스탄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석강지에는 카톨릭으로 카톨릭 신자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교를 포함한 자유와 민주, 법 아래의 평등, 인권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 정권에 대한 선전 보고였다. 그래요? 이 기사를 쓰신 분이 그 가와사에 케이코 씨라는 일본 논픽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굉장히 깊숙이 알고 조사하고 있는 가와사에 케이코 작가가 쓴 기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종교가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립에 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계 전쟁이 그 중국 공산당과 그런 세계 공산주의와 세계적인 자유주의의 대립인데 결국은 그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그 신의 존재를 아래에 그 인간 존재가 아주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모든 인권, 평화, 평등 그런 모든 가치는 그런 가치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그렇게 분석이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 중국의 그런 정보전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문정권 타도를 외쳐도 이미 모든 정보가 이렇게 공산당에 흘러가 있으면은 그렇죠. 네, 절대적인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깝지만은 한국의 그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국방부는 좀 정신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 개인의 재산권, 사적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국정원이나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말 정신을 차려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여기 그 시청자분 중에 프리보드라는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일본에도 빨갱이들이 많죠? 분에게 짧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습니다. 사실은 일본 책임이 큽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작용화가 심해진 것은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일본 차익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무력 투쟁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
저기 자위대에서 무기를 훔쳐와서 그 무장까지 했던 그런 일본 학생운동이 굉장히 아주 그 과격한 그런 학생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피를 보는 그런 그 투쟁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가가 피로 물들인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그 일본어로 뗀 그런 그 마르크스주의 그런 그 바이블처럼 네네 좌파들이 그런 걸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돼 있는 그런 서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 노조들이 일본 그 JR 노조라든가 그 민주노조들이 촛불 집회도 많이 왔었고 많이 왔었죠. 네, 많이 왔었고 그 JR JR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익도 상당히 그 조직화가 돼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세대가 가장 그 주도적인 세력은 이미 전세대입니다. 나이가 뭐 전세대이고 힘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공산당이라는 전당도 있지만은 일본 공산당은 실제로 그런 아주 과격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요? 인도적인 평화주의자라고 할까요? 인도적인 평화주의 그런 그 문화 공산주의로 그 가명을 쓴 PC에 가명을 쓴 그런 그 아주 소프트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경파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강경파가 공산 주도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힘을 이뤘고 그렇지만 그런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한국을 덮고 지금 이 사태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의 힘은 이미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폭동을 일으키면은 일본 빨갱이까지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청령이 얼마나 적은가, 초청령 회원이 얼마나 적은가. 그것도 뭐 발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혼현주간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이미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분전의 촛불이라고 할까요? 분전의 바람막대 촛불이라고 할까요? 이제 꺼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빨갱이도 상당히 독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그렇지만 일본에 북한 유령선이 200척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북한 목조선이 많이 표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홋카이도, 동북지방, 뭐 아오모리, 아키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넓은 지역에 아주 작은 배입니다. 단배, 그러니까 목조선이 많이 표류를 됐는데요. 대부분은 어부들이 무리한 그 오업을 하다가 그 태풍을 만나서 이렇게 표착된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많은, 그러니까 200척 이상이나 되는 그 배가 이렇게 표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나 유골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스파이, 그러니까 적보원들이 그런 어부를 위장해서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건너온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다. 근데 어떤 배는 그러니까 한테 5-6명 정도가 아직 살아 있었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상륙해서 그 가까이에 있는 그 민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음식이라든가 TV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훔쳐갔다가 네. 작년에 한번 나왔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부들을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언론에는 안 나왔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도 이제 이미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첩보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表明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저청년처럼 해가지고 가장을 해서 한국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건수님께서 보도에 의하면 200척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송선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북한에게 가져가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에 나온 기사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정당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안보상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박님께서 펜스 부통령이 아일랜드계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오랫동안 카톨릭 교도로 종교활동을 했다. 이후 개신교로 개종했어요. 이렇게 올리셨네요. 저는 최근에 펜스 부통령께서 개신교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아마 윤박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조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이건님께서 이런 걸 올리셨습니다. 로버트 오웬이 인디애나주에서 공산주의 실험을 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다. 공산주의 실험은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인간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절대로 어떤 정부의 힘에 의해서도 그런 실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강력하게 그런 실험을 거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연반제 그런 실험은 정말 비문명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문정부 청와대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당장 전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연반제에 대한 움직임을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실험은 북한으로도 너무 징글맞잖아요. 북한만으로도 너무 징그러운데 한국에서 또 실험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몇백만 명이 희생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순수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봐더라도 단전 처리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오늘 경험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김제동의 오늘 밤이라는 KBS 채널에서 백두수호대 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공산당이 좋아요. 이렇게 막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전기 요금 고지서가 왔길래 거기에 KBS 수신료 상담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원래 TV가 없어요. TV를 안 보여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우리는 TV가 없는데 이 TV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다. 취소시켜달라. 그렇게 했더니 TV가 언제부터 없냐 따지는 거예요. 한 5년 너무 된 것 같다. 그게 있느냐. 이 TV를 버렸다는 증명서가 있느냐. 없다고 5년 전에 버렸는데 그까지 누가 아직까지 그걸 갖고 있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TV 수신료를 이 수신료를 뺀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달 말 전에 보내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KBS 수신료 거부 가능하네요. 거부 가능합니다. 그 전기료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네. 전기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하면 되고 고객번호, 그다음에 본인 이름, 사는 주소 이거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수신료 거부를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아느냐. 너네가 김제동을 불러다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공산당의 좋아요가 뭐냐고 KBS 공영방송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수신료를 거부한다. 내가 한 달에 2,000원만 내는 거 아까워서가 아니라 니네들이 하는 이 행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막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신이야 뭐 이런 거 상담하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있겠냐마는 이 얘기를 니네 본사에다 꼭 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나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은가요? 몇 명 있대요. 뭐 몇 명 있겠어요. 엄청 많겠지. 그래서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서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 요 납부 그 고지서 오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전화하면 되고요. 혹시 그 자동 이체로 되신 분들은 제가 이 밑에다가 그 KBS 수신료 납부 그 거부하는 그 전화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거기다가 전화하셔가지고 꼭 KBS 수신료 거부 참여해 주십시오. 얘기하실 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김제동이랑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산당이 좋아요를 방송하는 KBS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진짜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 공산당이 좋아요를 아주 그 당당하게 그런 공영방송에서 말한다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주의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기 때문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는 콜레라라고 하셨습니다. 허혈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산주의라는 게 병에 걸리면 약이 없어요. 약이. 그런데 이 공산주의 이 콜레라 이 전염병을 KBS 공영방송에 나와서 뻣뻣하게 떠들어대는 그런 방송을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런 KBS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레이건님께서 벌써 몇 달 전에 전화한 건 있지만 아직 수신료 내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전화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전화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서 5년 전에 그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TV를 폐기했다는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5년 동안 낸 수신료도 있잖아요. 반환해준대요. 예, 반환해준대요. 만약 경우에 계속 수신료 이게 내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수님께서 지금 대신해주는 기간에 신청자가 15,000명 대기 중이다. 대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이거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확답을 받았고 이달 말에 내기 전에 새로운 수신료가 빠진 고지서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안 보내주면 제가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KBS 수신료 거부를 해주세요. 제가 전화번호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시는 방법은 별거 없고요. 상담원이 나와요. 상담원이 나오면 거기다 얘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기네 고객번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객번호는 오늘 우리 교수님 또 다른 말씀.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께서는 수많은 태극기 집회들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이 터지도록 연설을 해주시고 지금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저기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터에서도 활동해주시고 또 작년부터 이렇게 우리 이해란 TV에 나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알려주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 지인 스티브님께서 애국 이문경 기자님의 안부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던데, 예, 우리 이문경 기자님은 지금 미국에 가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오늘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또 강인덕 장관님을 모시고 예, 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